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둘이 사랑에 빠지고 평생을 해로하다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눈을 감는 커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아주 힘들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실제로 그런 커플들이 있었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사망했던 커플도 있었고요. 또 그거 말고도 그냥도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몇 시간 만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는 이런 커플들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같은 날 돌아가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고 장수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혼자 계신 시니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황혼의 로맨스, 황혼의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망한 얘기일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재혼을 하려고 열심히 커플끼리 사귀고 있는 커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이제 혼자 있으신데 뭐 배우자를 좀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이래저래 찾다가 LA 타임스에 나왔던 어떤 컬럼도 읽어보고 또 현실적으로 요즘에 커플들, 시니어 커플들은 어떤 식으로 만남을 이어가나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만남을 운영해 나가면 두 번째 실수를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젊었을 때 누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 때문에 진짜 뜨겁게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사는 것과 이 황혼이 지나고 진짜 50대, 60대가 돼가면서 이때 사랑에 빠지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인생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할 때는 개인적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자, 혼자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별을 하신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커플도 제 주변에 봐도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싸우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연세가 드시고 누구를 만났는데 젊었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 다시금 불끈 들어서 그때처럼 사랑을 하니까 이게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실례로 로셀 벤트라 씨 83세이고요. 필 도펠트 씨 82세인데 젊었을 때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잃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때는 내가 결혼을 하고 희생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 82세, 83세의 할아버님, 할머님이 지금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동등한 관계라는 걸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결혼을 하고 남자는 내가 이 가정에 희생을 해야 돼. 여자도 내가 이 가정에 희생을 해야 돼. 누군가 동등하지 않고 뭔가 불이익을 얻는다.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 나이 들고 다시 만나서 살고 있으니까 동등하다는 걸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생활 방식은 이 두 분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같이 사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분은 LA에 사시고 한 분은 샌호제에 사신다고 합니다. 차로 한 거의 5시간 거리죠. 예, 그래서 지금 각자의 집을 서로 오가면서 왔다 갔다 방문하면서 돈도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 계속 커플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 황혼의 로맨스, 황혼의 재혼, 이게 꼭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플은 너무나 행복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재혼에 대한 이런 시선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이혼율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회학자 수잔 브라운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노부부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50세 이후에 이혼율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층 독신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50대가 돼서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있죠. 예, 황혼이혼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국에서 좀 그런 얘기가 있는데 평생 참고 살았는데 애들 다 컸으니까 당신이랑 나랑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예,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노년층 독신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독거 노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혼자 계시기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본인이 채우지 못한 걸 또 누군가로부터 채우고 싶기 때문에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혼자 계시니까 뭐 운동 같은 거 가려고 헬스장 같은 데, 짐 같은 데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같은 데서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카톡 단체방, 이런 데서 만남 같은 거 주선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전같이 연세에 있는 분들이 남녀가 만나는 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만날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살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관계들을 말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있는데 LAT 커플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장기 동거 커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LAT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하는 LAT는 뭐냐면 living apart together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함께 사는 living apart together라는 이런 또 신조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LAT 관계도 이 황혼에 어떤 특별히 뭐 결혼식을 하고 한 집에 안 살고 뭐 그래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꼭 굳이 결혼식을 해야 되고 결혼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한 집에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부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결합한 이런 시니어 부부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보스턴 대학교의 사회학자 데보라 카에 따르면 재혼한 부부는 재정적으로 더 평등하고 더 자율적이면서 각자의 성의 역할에 자유로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재정적으로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돈이 합쳐지는 순간부터 좀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들 갖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 역할 뭐 나는 여성이고 당신은 남성인데 당신은 가드닝을 좋아하니까 가드닝을 좀 도와주면 좋겠고 나는 요리를 좋아하니까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각자 성 분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재혼 같은 거 말고라도 그냥 보편적인 동거 커플 혹은 젊은 커플도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동거를 한다. 그러면 인식이 부정적이었죠.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특히 딸이 남자친구랑 난 결혼 안 하고 동거하겠어요. 그러면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겠죠. 이게 미쳤나? 이게 왜 결혼을 해야지? 왜 동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이 동거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솔직히 연세 있는 분들의 결혼, 재혼, 동거 이런 것도 몇십 년 전에는 아우 민망해 이렇게 나이 들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시선이 좀 있었지만 요즘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본인의 인생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멋있는 자세로 보고 있다는 게 요즘의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혼을 하거나 혹은 동거를 하는 시니어가 돼서 동거를 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돈을 안 합치는 게 중요해요. 재결합한 커플 중에서 당신 돈, 당신 돈, 내 돈은 내 돈. 이렇게 재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변호사 테미 웨버에 따르면 고객 중 75% 이상이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내가 평생 동안 벌어온 돈, 내 자식한테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아무래도 젊었을 때 사고방식이 나중에 50대, 60대가 돼도 안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이런 커플들, 도로 재결합해서 트러블이 있는 커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아, 남자가 돈도 많은데 쪼잔하게 결혼했는데 뭐 우리 애 암만 자기 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애 뭐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집안에 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쓰는 것만 딱 돈 쓰고 딱 끊어버리냐. 이거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상대방에서 젊었을 때도 아니고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서로 결혼해서 일궈 나가는 과정도 아니고 이제는 일궈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있는 거를 쓰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력 같은 거,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갖다가 기대는 거, 이거는 불화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명하게 생각하면 서로 기대질 말아야 돼요.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결혼해볼까? 혹은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결혼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솔직히 불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재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각자의 취미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나이 들었는데 무슨 라인 댄스를 추러가 춤바람 난 거 아니야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본인이 에어로빅 하러 갈 수도 있고 라인 댄스 하러 갈 수도 있고 예, 또 혹은 스포츠 댄스를 배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많이 갈 수도 있고 물론 좋은 거는 두 분이 같이 라인 댄스도 하고 같이 낚시도 가고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하이킹도 간다. 그러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성격이 안 맞는 거를 젊었을 때처럼 뜯어 고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자녀보다는 두 분의 서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또 싸워서 헤어지는 커플이 있습니다. 50, 60, 70, 80대 갖고 황혼에 진짜 내 삶의 소울메이트를 만났다 싶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취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시면서 결혼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해력이 더 좋아지고 또 포용성이 더 넓어지고 상대방을 더 배려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황혼에 만난 커플들이 더 오래 가기가 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제가 생겨도 확실히 어떤 문제에 대처돼서 낫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분들을 만나면 남은 여생도 아주 즐겁게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 이건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스톡홀름 대학의 토르비언 빌드가드 교수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살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연세가 들면 앞으로 살 날이 더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다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방한테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만난 것에 대해서 더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를 더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좋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열심히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사랑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혼자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각자의 뭐 사연은 다 다르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 사별하신 분도 있고 또 혹은 또 이혼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혼자 쭉 오래 살다가 혼자 사는 게 익숙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익숙함하고 또 몰랐던 편안함을 찾는 거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남자들은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예, 혼자 살면 호래비가 혼자 살면 이가 서말, 예, 과부가 혼자 살면 뭐 구슬이 서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여자 혼자 살면 알뜰하게 잘 살고 집안도 깔끔하게 사는데 남자 혼자 살면 더 추레해지고 더 불쌍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혼은 남자한테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뭐 주변에 아는 뭐 누님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도 아이고 평생을 남편 밥해 먹이고 애들 키우고 그 고생했는데 내가 미쳤어. 왜 재혼을 해서 또 그 고생을 또 해. 저 인간 맨날 밥 해주고 힘들어 죽겠어. 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LAT, Living Apart Together 이것도 꽤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 매일매일 챙겨줄 필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면 가는 김에 이 남자 위해서 그냥 반찬도 좀 해다 주면 좋겠다. 남자도 이 여성분 집에 가면서 그냥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이번 주에 가서 전등 좀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그냥 정원에 좀 잔디도 깎아주고 그다음에 좀 청소 같은 거 좀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고마움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꼭 24시간 붙어있는 커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 커플이라 하더라도 롱 디스턴스 커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적인 독립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내가 뭐 죽으면 내 재산은 뭐 어떡할 거야 그냥 당신 다 가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자식과 부모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는데 새어머니한테 푹 빠져갖고 돈이 생기면 새어머니한테 다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새어머니 모실 거 아니잖아. 이 엄마도 새엄마도 돈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더 불거지면 그제 뭐 그런 커플도 봤어요. 예, 더 불거지면 남편이 죽고 재산을 새어머니가 다 가졌는데 새어머니가 그 재산을 본인의 친자식한테만 다 물려주고
아빠의 자식한테는 이런 한 푼을 안 물려줘서 난리 난 경우도 봤어요. 욕심이죠. 그래서 돈 문제가 결부되면 안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있을수록 돈 문제가 결부되면 나중에 결말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점 같은 거 좀 현명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은 인생을 고치는 뭐 인생 팔자를 고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황혼 결혼하는데 상대방의 재력이나 상대방의 돈 이런 걸 보고 결혼할 이런 나이는 좀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 말동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뭐 갑자기 아플 때 보살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서로 의지할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같이 늙어가면서 남은 여성을 갖다가 즐겁게 보내자고 재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이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갖다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서로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이젠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서로 좋아하는 거 다 인정해 주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죠. 아니 남편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맨날 주말이면 낚시 가고 주말이면 골프 가고 아 돈은 언제 벌려고 그래. 우리도 남들처럼 집 사고 막 그래야 되잖아. 예,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이제 황혼입니다. 있는 돈을 쓸 나이예요. 돈을 벌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돈 갖고 즐겨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떤 취미가 있는데 그거 갖고 잔소리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여성분이 하는 뭐 어떤 취미에 대해서 이 옆에 내 애들 밥은 안 해주고 춤바람 나가고 무슨 에어로빅을 하러가 라인 댄스를 추러가 예, 이렇게 싸울 문제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서로의 취미를 갖다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이 안 납니다. 그럴수록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물론 저는 이제 지금 예, 가족이 다 있으니까 지금 뭐 이 걱정은 안 하지만 모르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예,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뭐 누가 더 오래 살지도 모르고 모르는 건데 제가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요즘에 60대 예, 이런 분들도 재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젊었을 땐 그런 생각했어요. 60대 뭐 그냥 다 늙어서 무슨 뭐 성욕도 없고 무슨 이성에 대한 관심도 없을 텐데 무슨 그 나이에 결혼을 해 이런 생각을 저도 30대 40대 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고 의지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남은 인생을 같이 걸어가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나란히 걸어갈 사람이 필요한 이런 동지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혼자 계신 분들의 재혼을 진짜 응원합니다. 꼭 재혼이 뭐 꼭 뭐 결혼 24시간 같이 사는 결혼도 좋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AT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사귀시는 게 좋고요. 결혼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장기 동거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늙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로맨스를 꿈꾸시는 분들은 할머니든 할아버님도 멋쟁이세요. 그리고 본인을 가꿔요. 본인을 가꾸는 분들이 건강해집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예. 본인을 가꾼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야지 할아버지도 할머니 만나기 전에 푸시업이라도 10번 하고 갑니다. 할머니도 더 피부에 뭐 하나라도 더 바르고 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삶의 질을 윤택하기 위해서는 연세가 들어서 아유 애들 다 크고 애들 보기 민망해. 내가 무슨 뭐 재혼을 해. 내가 무슨 남자친구를 만들어. 내가 무슨 여자친구를 만들어.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 만들어 드린 거예요. 물론 대다수 우리 시청자분들 예, 결혼 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예, 지금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지만 뭐 혼자 계신 분들 주변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그전에 뭐 세계 경제인 협회 이거 거기 한 7, 800명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도 거기 회장님인 마크리 회장님이 뭐 그런 거 좋아하세요. 예. 싱글 남녀들 모임. 예. 그래서 어떤 뭐 산에 올라가는 것도 같이 하고 바베큐 굽는 것도 같이 하고 캠핑도 같이 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뭐 아직까지 거기서 커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몰래 사귈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혹은 거기서 사귀다가 깨져서 에이 그리고 모임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거기 나오신 분들은 다들 활기차게 열심히 자기 일 하고 사십니다. 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이혼에 대해서 시선도 예전 같이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 한국 보면 뭐 돌싱 포맨이 뭐 돌싱글스니 돌싱을 주제로 한 이런 이제 TV 프로그램이 많을 정도로 이혼한 것도 어떤 흉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안타깝게 사별을 하고 혼자 되신 분들이 혼자 사는 게 덕목인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열려면 세워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민망한 이런 연세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들이 어리면 자식들이 이제 부모의 재혼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들이 다 컸으면
부모님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니까 자녀분들과도 여기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아직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더 힘내시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미래 남은 여생을 갖다가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 생각하시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구독 버튼 누른 분들이 또 구독 버튼 누르면 구독 취소됩니다. 절대 2번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면 이 영상이 많이 다른 분들께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댓글은 항상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